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아세요? 못 들어봤네요. 지자체가 돈이 뭉텅이로 남았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의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시민 1인당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보면요. 부산 시민 한 명당 약 39만 5천 원 정도가, 대구의 경우에는 35만 3천 원 정도. 세금이 더 많이 들어와갖고 예상치 못하게 돈이 남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요 또. 들어올 돈은 계속 작게 잡는 거죠. 매년 이제 그런 그렇죠. 식으로 과소추계가 되는 것들이 문제다. 집행요원이잖아요. 집행요원이잖아요. 보니까 한 5, 6개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크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진행 불가, 뭐 사업 수요 예측 부족, 행정 계획 미비, 그 사업 자체의 문제.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은 집행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감액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확보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관련 지출로 늘렸어야 되는데 남는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해서 추가 경쟁 예산안으로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지역 결식 아동에게 주어지는 한 끼당 지원 금액은 5천 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더 못 줘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마련인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확인해놓고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다만 이제 정신이 없더라도 우리가 예산의 우선순위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한번 다시 본질을 되새겨본다면 사실 거기를 좀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를 배워가는 데는 큰 아픔이 따르는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또 그건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나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안 써서 남고 제대로 수입을 예측 못해서 또 남고 이렇게 예산을 계속 남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페널티를 먹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안 쓰면 페널티를 먹는다. 지금 자치단체로 지방분과 흐름에 따라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강화되는 것이 재정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퇴출 효율화를 잘못하면 페널티를 줍니다. 보통 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2019년 결산부터 2월 불용에 관련돼서 많으면 이제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한두 푼은 아닙니다. 그래요?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과 대구는 어떤 편이 인센티브 쪽인가요? 페널티 쪽인 편인가요? 인센티브 쪽인가요? 페널티 쪽인 편인가요? 2021년 불연의 기준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대구는 페널티가 총 48억 원, 부산은 좀 많네요. 부산은 페널티가 139억 원이나 됩니다. 네. 대구시와 부산시의 이 불용액 재정 신호등 그럼 이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시는 2019년에는 8.24%로 높았으나 2020년에는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펼쳐서 확 줄었더라고요. 예, 2.14%로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었고요. 네. 아까 지적하신 노란불이 들어왔다는 우리 이제 남구와 동구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이러한 그 예산 관련 정책을 좀 잘 보셔가지고 파란불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의원님, 부산도 뭐 많이 좋아졌네요, 그죠? 조정교부금 그 배분을 잘 해갖고 부분에 그런 부분들은 조정교부금으로 다시 배분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불행이 많으면 조정교부금이 조금 내려가도록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보고 예산을 내릴 때 좀 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잠자고 있는 돈이 순세계 잉여금 말고도 하나 더 있다고 그래요? 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라고 지금 2018년도부터 이제 재정 안정화기금, 이제 2020년 이제 재정
지방재정법이 개정하면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거의 많이 설치를 했죠, 의원님. 네. 이 기금의 의미는 탄생 배경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혹은 그다음에 지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금에 들어있는 돈을 일반 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예, 약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잉여금도 줄이고 뭐 이런 차원에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또 안정적인 또 저금통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대구 본청가 8개 구군, 그다음에 부산은 본청가 13개 구군에서 관련된 이 기금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건 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그 기능으로 보면 상당히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 순수하게 잉여금 줄이는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잉여금에서 일로 기금 지출해버리면 집행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단 회계적으로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순수하게 잉여금을 줄이는 어떤 꼼수 같은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2019년 결산부터 불용에게 잉여금이 많은 페널티 가한다고 결정이 났잖아요.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 시장님들한테 전화가 좀 몇 번 왔었습니다. 잉여금이 많은데 이거 페널티 받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설치를 또 그 불이 나게 한 곳들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게 쓴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잉여금이 많은 데를 전출시켜서 또 이렇게 지갑을 하나 더 만드는 지갑을 거죠. 그러니까 저금통을 하나 만드는 그런 역할로도 또 쓰여지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활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 그 재난 쟁겨두면 안 상황에 되죠. 쓸 수 있도록 만든 금액이고 코로나 시기에 그 취지를 잘 살려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잘 활용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보통 이 통합재정기금 안정화기금은 저희 시 같은 본청 같은 경우에는 30%를 한 지방채 그 갚는 데 씁니다. 빚 갚는 데 거의 씁니다. 근데 이제 구군에 가면은 구군은 사실 빚이 없어요. 빚 갚는 데 이 돈이 쓰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돈은 쓰면 이자를 물어야 돼요. 이자를 물고 반납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나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그 본청에서는 이것을 잘 쓸 수 있는 기능이지만 굳이 말하면은 기초지자체로 갔을 때에는 이 기능이 많이 이제 쇠퇴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활용은 해야겠죠. 이미 넣기 전에 쓸 수 있으면 쓰고 네. 넣었어도 뭐 바로 이자를 떼서 쓰고. 묻든 뭐 다시 갚든 쓰는 것이 그럼요, 맞겠죠. 그럼요.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건데 원래 좋은 취지와는 좀 많이 다른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있는 돈인데 결국에는 안 쓰고 남아있는 돈이라는 거는 같은 거 아니에요, 박사님? 그죠? 순세기 잉여금 아까 32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8조 정도가 지금 됩니다. 상당히 많죠? 40조가 지금 이렇게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그리고 순세기잉여금 합한 금액이 됩니다. 정치자체. 40조. 네. 네, 정부가 이제 코로나 때 경제회복 위해서 국채 발행해서 풀었던 돈이 43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네.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하죠. 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쌓여만 있는 우리의 세금, 자 그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죠. 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순세경 임금도 증가하고 뭐 통합안정화 기금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근데 이런 부분만 돈을 쓸 때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뭐 인재 육성 기금 이거를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 주거든요. 근데 1년에 100명 안쪽으로 줍니다. 사실 이런 거 더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돈을 쓰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통계를 보니까 대구가 인구가 감소하고 하는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교초생활 수급자.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많이 줘야 되거든요. 사실 돈을 쓸 때는 많아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논의를 해보자. 이런 장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예산이라는 거는 내 주머니에 돈처럼 보인다고 꺼내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산은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여기에 쓰고 저 주머니에 나온 돈은 또 저기에 쓰고 바로바로 이렇게 저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게 절차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와 행정기관과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데요. 결국은 이 예산 제도가 좀 사실 경직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보수적이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한 가지 필요한 게 바로 순발력. 이 코로나 이후에도 예산에 있어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순발력을 좀 발휘해 주셔서 그 원래부터 해야 하던 좀 관행을 변화를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체득한 어떤 속도를 네. 앞으로 상시적으로 네.
지금 뭐 지자체가 순세계 잉여금 뭐 많은 건 문제지만 이 제도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요. 보면 그 신속 집행을 해서 불용액을 줄여라 하는데 연말에 집행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뭐 행사가 연말에 집행하거나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본 예산에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신속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그 잉여금이 발생하는 거에 주범이 다 지자체다. 뭐 경기 둔화의 뭐 주범이 지자체다. 뭐 이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제도의 한계와 관행들이 맞물려 가면서 이 잉여금은 눈덩이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거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오늘 방송의 취지인 겁니다. 맞습니다. 돈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또 쓸 돈은 없는 것 같은 이런 구조, 쓰여지진 않은 것 같은 이런 구조, 효과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보시죠. 저희도 이제 노원구 결산 들여다보면서 1,042억이라는 큰 돈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했다는 걸 보고 엄청 깜짝 놀랐었어요. 거의 1인당 19만 원에 그 복지행정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고 우리 세금 우리가 직접 쓰자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요구 실현하자! 주민요구 실현하자! 그전에는 선풍기로 여름에 너무 덥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전에 좀 너무 더워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더울 때 그냥 참는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당시는 수도가에 가서 뭐 샤워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버텼는데 에어컨을 놓은 이후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죠. 경비원들 사이에서. 어느 지역이든 순세계 잉여금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은 급격한 변화에 되게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뭐 예산이든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감시도 하고 의견도 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쓰고 남은 예산 744억 원을 코로나 위기로 힘들어하는 주민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주민들이 진짜 너무 힘든 사람 많아요. 1인당 25만 원씩 그렇게 돌아가는 건가요? 744억 원을 26만 명 달성 국민 숫자로 나누면 25만 원이 해당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 해 쓰고 남은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만큼 남았으면 써야 될 때 못 썼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정부에서 잘 이제 국민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차로 대구까지 한 30-40분 정도를 나가야지 큰 병원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큰 병원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예산이 측정되더라도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분들에게 알려내고 이 알려낸 내용과 서명을 근거로 달성군과 의회에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엄청나요. 이 요구가 188가지 중에 16가지로 저희가 축약해서 2차 조사를 했고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다. 단순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치 혐오로 끝난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민생 대안을 마련하고 그걸 현실화시켜냈다는 데서 지역 현안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주민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거죠.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거의 10%에 가까운 영도 주민들이 여기 지금 1만 명의 목소리가 있는데 참여와 쌍방향 소통은 대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이상입니다. 해운대구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내일 28일 기자회견 같이 해보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고 나니까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가장 유능한 정치인이 또 주민이다. 저희는 이렇게 확인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대안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주민투표와 결정을 통해서 구청에 요구하면서 현실화시켜냈습니다. 우리 살고 어디 있을지 우리가 결정하자.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이제 나서기 시작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부산은 이제 구당 주민 10,000분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지자체에서 한 구의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그 구의 주민 85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연제구의 규모를 보게 되면 5,000명 가능한 범위가 되는데 10,000분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재난지원금이었어요. 압도적으로 아까 1위였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구별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급물살을 타서 현재 구청장의 그 공석인 사상구를 제외하고는 15개 구군 모두 지원했거나 지원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구 어떻습니까, 배 의원님? 네,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뭐 제가 좀 말씀을 보태자면은 잘 사는 지자체가 있고 가난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별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지원금을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뭐 주민투표를 통해서 나누어 준다? 저는 정말 큰 그 혼란이 올 것이 예상이 되고 이 잘 사는 지자체에 사는 주민과 가난한 지자체에 사는 주민끼리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만 그렇지만 뭐 부산에서 10,000여 명 이상의 주민이 이러한 것에 참여를 하셨고 구별로요. 구별로 대구에서도 일부 우리 달성군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신 그 어떤 참여에 대한 그런 마음은 저는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의미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주민들의 요구안들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민원, 그 현안들이었다는 대목이에요. 네.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달성군에서 이제 주민 투표를 하신 결과 우리 지난번 빅벙커에서도 우리가 방송이 되었죠. 그 제지 공장의 환경으로 인한. 그랬었죠. 쾌쾌하다고 해야 되나? 기분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 정말 딱 악취다 이런 느낌이 딱 나요. 그 옹해를 고스란히 누가 맞습니까? 이 지역 주민이 맞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환경급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인과관계 규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명백하고요. 예, 그럴 때 저는 만약에 우리가 가용할 예산이 있다라면은 현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가용 예산을 나는 좀 쓰면 좋지 않겠나. 우선은 부산 진구의 경우에는 이제 1,173명이 결시가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322분이 필수 노동 청소 노동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연제구의 경우에는 온천천 상습 침수 문제 해결. 이런 완전 그야말로 지역의 현안들이죠. 해운대구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을 좀 확보해달라 이런 얘기들. 또 동마다 그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 등 의견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스스로가 세금의 예산의 주인이자 주체이시잖아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느끼고 계시고
또 그것을 주체적으로 이번에 또 의견을 주신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큰 어떤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뭐가 예산의 우선순위인지를. 네. 빅벙크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러게 말이에요. 자, 부산에서도 그래서 특히 또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주민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부산 남구로 가보겠습니다. 부산맘 카페라는 데가 있었는데 우왕간만동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 있을까요? 이렇게 그 정도로 여기가 열악한 지역이에요. 재개발한다고 갈아엎어 놓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도서관도 하나 갈 데가 없고 심지어 아이들 자전거 하나 태울 데가 없어가지고 사실 여기 이사 온 지는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사정보다 더 열악한 거예요. 저 정말 놀랐어요. 여기 와가지고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횡단보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인도가 없는 거예요. 남구청에 전화를 2번 정도 했어요. 주차장이 이렇게 없다. 주차장을 좀 지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남구 집값 비싸서 못 짓고 우리 예산 없다. 알아서 하시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길 앞에 대는데 계속 주차 딱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진짜 좀 열이 받아서 이 주민운동 하는 거 보고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모의판 그래서 프린트하는 거는 앞부분 만들게요. 이 올해 요구하는 것도 내일까지 다른 거다. 그렇게 이게 나옵니다. 그거보다 좀 이게 훨씬 이게 작년 순세계 잉여금인데요. 614억 원이라는 금액이 남았고 부산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인 거죠. 구청이 일을 안 벌리고 싶고 하던 일만 하고 더 일을 안 하려고 하니 돈이 이렇게 남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게 이제 주민들의 이제 분노였죠. 11,875명이요. 개표 작업도 주민분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요거 수개표로 일일이 다 하시고 주민분들은 남구 중에서도 많이 취약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더 목소리를 많이 내셨고 가게에서 상인분들이 나도 받아줄게. 우리 집 앞에 투표함을 설치해도 되겠다. 투표 용지를 더 달라. 이러신 분들이 많았고 심지어 가스 배달하시는 분이 자기도 주민위원일 되고 싶고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배달 다니면서 투표를 받으셨거든요. 진짜 주민의 힘으로 이렇게 12,000명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설거지하고 거기서 씻고 이란다. 친지가 오래돼가지고 뭐 힘도 없지 뭐. 그런데 변수가 젖어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갈락하면 막 저승 가는 것 같다. 월수금은 여자들이 하고 하목은 남자가 하는데 뭐 사람이 서희 하고 나면 찬물이 넣어서 못 해요. 샤워만 하고 오는데 뭐하러 거기 가겠는가. 목욕탕에 가면 뜨뜻 물에 담글라고 가는데 그래도 서로 하려고 싸운다. 그 앉을 때도 없고 그런 데가 돼서 옳게 못 찍는다. 얘. 할매들은 택시 타고 간다. 버스 타고 가면 또 올라야지 내려야지 이런 것으로 택시 타고 가고. 맨날 여기 현수막에 무슨 사업비 몇 억 나왔습니다. 몇 억 나왔습니다. 자랑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81억을 국비십이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더 열받는 거죠. 나온 돈도 주로는 어디에 쓰냐면 큰 도로 중심에 뭐를 만드는 데 써요. 건축이나 뭐 이런 데를 쓰고 실제로 주거환경 문제나 생활의 고충 문제들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고 있고
또 너무 안 쓰고 있고. 그리고 여름에 모기 이게 하수 처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길을 늘 축축한 느낌. 그때 어머님들은 뭐에 투표하셨어요? 목욕탕 얘기했다. 예, 목욕탕. 어머님도 투표하셨어요? 예,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저 남구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있다네. 예. 그런 돈 남은 거 가지고 뭐 크게 뭐 매체 짓는 것도 아니고 목욕탕 그거를 못 짓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100번 말해봐도 안 되고 집에 같은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좀 힘을 좀 써주이소. 그래서 구청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왔다. 주민의 주체 시대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한다. 그날 아마 구청장이 뜻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12월 22일 날 구청장님이 여기 우암동에 구정 설명이 올 때 목욕탕 이거 같이 해결해 달라고 같이 요구도 또 하면 우리는 그런 걸 또 모른다입니까? 네. 다 집애들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네네. 주민분들이 목소리를 내니까 네 또 목욕탕이 제일 힘듭니다. 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덕분에 그래서 5만 원. 순세계 잉여금 그냥 뭐 여차저차해서 남아있는 돈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또 기본적인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또 어떤 그 또 다른 책임감이 좀 드는 것 같은데 배 의원님 어떠셨어요?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1번이 그냥 예산 없다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처럼 우리 이렇게 보면은 예산이라는 건 사실 조금만 탄력적으로 쓰려고 하면 그 부서에는 없지만 또 딴 부서에는 지금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유가 있는 쪽에 좀 예산을 끌고 와서 이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좀 해줄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의 어떤 변화나 요구는 빠르게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는 그냥 변화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요구와 이 예산 사업 간의 만족도가 차이가 있거든요. 좀 예산 전용 제도를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좀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해야 된다. 좀 더 민감한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 네. 이 빅벙커 제작진들이 취재하면서 느낀 얘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남구 주민분들이 의견을 냈던 이제 5대 요구안에 코로나 필수 유지 업무 노동자 지원, 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구 주민분들은 뭐 정말 배려심이 많고 이타심이 높으시구나 하고 감탄을 이제 하고 넘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지역에 직접 취재를 가봤더니 그 주민이 바로 그 노동자였고 주민이 바로 그 약자였다라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제일 잘 알죠. 그 주민분들 말씀으로는 또 처음 투표 결과를 가지고 구청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가니까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00명에 넘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다 보니까 그 이 작은 마을에 정말 필요했던 공공목욕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지난해 12월 3일 주민조직위와 구청장 간의 만남이 있었고 지금도 그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과정들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하고 또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주민 참여 예산이 지금 부산도 지금 2021년에 0.16%고 대구도 지금 0.22%. 그래서 이 주민 참여 예산이 사실은 부족하고 또 뭐 답답하다 보니까 이 주민분들이 직접 위원회를 만들고 또 예산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이 주민 참여 예산 비율이 저는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려면은 좀 다양한 주민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좀 동네 여론이라고 하죠. 좀 동네에서 조금 발언권 있으시고 좀 이 행정복 크신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이 주민 참여 예산을 접근하는 방법이 좀 더 단순화돼야 됩니다. 정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청소년이든 뭐 대학생이든 어르신이든 뭐 한부모 가족이든 누구든지 여기에 저는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어야지 이 주민 참여 예산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어떤 사례를 겪었냐면 이분이
글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인 거예요. 글을 옛날에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주민참여 예산을 하고 싶어. 네. 근데 그건 컴퓨터도 못하고 네. 글을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공무원에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를 찾아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주민참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러 분화적으로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주민참여 예산이 지방재정법이 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서 주민들이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예산의 모든 과정이라는 거는 예산의 편성, 그다음에 심의 집행, 그리고 평가, 환류, 결산까지인데 근데 예산 심의 때 그 예산 편성안과 함께 첨부돼서 넘어가는 주민 의견서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예산서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서 작성을 했거든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 전국 최초 결산서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서를 제출하게 교육도 하고 그 주민 의견서를 받아야 된다.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관련돼서 바뀐 조그마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산서 개요도 주민들이 알기 쉬운 결산서로 작성을 전체가 다 해야 되고요. 의무적으로 이 결산상 그 현황을 다 주민들에게 계속 공시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또 결산에도 평가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일환으로도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결국 순세계 잉여금의 비율은 줄어들어야 한다. 네. 즉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라는 것에 접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비율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 박사님? 순세계 잉여금 문제는 세입에서 초과 세입, 세출에서 불용액이잖아요. 초과 세입은 좀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불용액은 최소화시켜서 좀 순세계 잉여금을 그래도 10% 미만까지는 좀 낮추는 게 적정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0몇 %씩 되니까요. 네. 자, 장조기 의원님. 주민들이 예산과 관련돼서 찾아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홈페이지 가서 찾아봤는데 뭐 광역단체쯤 되면 잘 안내가 되겠지만 기초 단위 내려가면은 이 메뉴가 막 복잡해서 찾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공개하는 파일 형식도 서로 다르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알고 싶어도 알기 어려운 게 예산과 세금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기초단체장만 해도 웬만한 뭐 단체장 좀 되면은 5천억에서 8천억 정도 예산을 쓰잖아요. 광역단체 10조 쓰고 사실은 이런 돈이 어디 있고 이런 돈이 있고 이렇게 전용 가능하고 전용을 모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좀 뚫어줄 수 있는, 혀를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의원이 되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다양하게 흩어진 예산들을 좀 한 조각 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아, 제가 아니고 장조기도 역할을 해주셔야죠. 네. 자, 대구시가 2022년 예산으로 2021년보다 8%가 증가한 10조 1,448억 원을 편성을 했죠. 10조 시대에 이제 들어선 거고요. 부산시는 14조 2,860억 원 규모를 편성하면서 또 14조 시대에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 한해는 정말 한림살이 잘 해가지고 남들 없이, 없이는 아니고 적게 요소요소에 잘 활용이 돼서 우리 모두가 좀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줄 평과 함께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볼 텐데 일단 그럼 뭐 시작처럼 먼저 보여주시죠, 배 의원님께서. 없어서 안 쓰는 것보다 있는데 안 쓰는 게 더 얄밉다. 좀 얄미운데 진짜. 왜 그러세요? 메소드 연기. 그 지방자치법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목적을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재정도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나라 국가는 국민들에게 풀라고 있는 것이지 잠가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맙습니다. 지자체 예산 곳간에 묵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에게 그때그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